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포르쉐의 더 뉴 타이칸입니다. 타이칸은 포르쉐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이며 2019년에 첫 출시가 된 이후에 약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요. 달라진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늘어난 주행거리, 더 높아진 출력과 퍼포먼스, 마지막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꼭! 자, 현재 제 앞에 있는 타이칸은 터보 S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엠블럼은 신형 마칸을 시작으로 새롭게 디자인이 된 포르쉐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약간의 레드 컬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부터는 이렇게 무채색으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전반적인 라인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타이칸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주간주행 등이 같이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이 라이트 부분에서 호불호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더 뉴 타이칸은 이 아래쪽에 있는 라이트를 없앴습니다. 대신 금형틀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지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으로 막아놨는데요. 뭔가 이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마칸처럼 바디 컬러로 통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형상은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포르쉐 특유의 4점식 라이트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HD 매트릭스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밤에 봤을 때 시인성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범퍼를 보면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소폭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터보 S,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에어로 다이내믹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범퍼 아래쪽에도 에어로 다이내믹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 모습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내연기관 포르쉐 라인들과 비교했을 때 타이칸은 첫 번째 순수 전기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심플한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트렁크 용량은 약 80리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테슬라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작은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터보 S 모델이기 때문에 최고 출력은 오버부스트 출력을 포함했을 경우에 내연기관 환산으로 952마력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기본 라인 타이칸 같은 경우는 오버부스트 출력 시에 408마력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전기차에서 900마력대 이상의 차를 탄다는 거는 상당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모터라든지 인버터 감속기 등등이 후륜 쪽에 있긴 하지만 NVH를 위해서 보닛 위쪽에 별도의 흡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칸 터보 S 기준으로 신형은 2억 4,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나진 않지만 2억 이상의 고가인 차량인 만큼 NVH를 조금 더 신경 써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디자인의 포르쉐 엠블럼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형 휠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최상위 라인인 터보 S 모델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스포크부터 고성능 느낌이 많이 나고요. 스포크 타입도 상당히 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얇아요. 안쪽에 디스크를 보면은 고성능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타공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 관리가 타공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보통 잘 달리는 차량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캘리퍼는 노란 색깔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옵션으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뉴 타이칸은 투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3세대 파나메라는 이제 앞서 출시가 되었었는데 파나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이 타이칸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요거는 옵션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승차감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타이칸은 기존과 동일하게 충전구는 조수석 쪽에 위치해 있고요.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타이칸 라인을 제외하면은 320kW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에서 80kW까지 충전을 하는데 기존은 한 37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신형 타이칸은 18분으로 완전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실 오너가 되었을 때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도어 방식은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참고로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칸은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 C필러 뒤쪽에 떨어지는 라인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정말 예쁜데요. 실제로 봤을 때 역시나 페이스 리프트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더 뉴 타이칸의 후면부로 왔는데요.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범퍼의 형상이 살짝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좌우로 이어진 타입의 리어램프 아래쪽에는 포르쉐라고 음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디자인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 버튼은 범퍼 위쪽에 위치하고요. 이렇게 원터치 방식입니다. 한번 누르면은 전동으로 개폐가 되고요.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넓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봤을 때에는 엄청 넓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길이감이 조금 길기 때문에 테트리스 하면은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좌우측에는 차량 용품을 위한 이런 포켓들이 들어가 있고요. 12V 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공간 자체가 크진 않네요. 도어를 여는 방식은 기존하고 완전 동일하고요. 들어갔을 때 확실히 예쁩니다. 예뻐요. 현재 전시되어 있는 타이칸 터보 S의 실내 컬러는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포르쉐 오너분들은 레드 컬러의 시트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블랙도 뭔가 안정적이면서 고급스럽고 웅장한 느낌마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로만 보면 기존의 타이칸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달라진 점이 이렇게 조수석에 디스플레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디자인은 기존하고 동일한데요. 역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다만 포르쉐 차량들은 고성능이 주로 많다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거를 조금 남겨뒀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중앙에 아날로그 시계는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디자인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은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전고가 하강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당깁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데요. 살짝 차체가 약간 내려앉았다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등하류를 위한 버튼들이 있고요. 웬만한 터치 감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중앙의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기존하고 거의 동일하긴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 인포테인먼트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이나 기타 등등, 그리고 수입차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이렇게 1열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가 조수석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통풍 시트를 실행을 해둔 상태인데요. 뭔가 대다수의 수입차가 그렇긴 하지만 통풍 시트의 소음이 다소 큰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선풍기 튼 것 같아요. 근데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자, 그리고 타이칸에서 또 다른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 공조 시스템의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루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의 글래스 루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선명, 무광, 세미, 진함. 선명을 눌렀더니 뭔가 밖에 있는 할로겐 전구가 보이죠? 무광으로 눌러볼게요. 지금은 무광입니다. 이러니까 좀 빛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갑자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미.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무광과 무광이 아닌 부분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함 버튼도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세미랑 진함이랑 이 섹션은 똑같은데 이렇게 무광과 유광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네요. 글라스 루프 다시 바꿔볼게요. 선명입니다. 지금은 무광, 세미 모드.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함. 이렇게 세미랑 진함을 적절하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글라스 루프 자체가 이렇게 무광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도 완전 차단이 안 되거든요, 햇빛 같은 게. 그래서 요거는 뭔가 선쉐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글라스 루프를 테슬라 브랜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쉐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거에 이 열 차단율이 많이 달라서 많은 분들이 액세서리로 추가로 다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실제로 운용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포르쉐 차량들은 컵홀더가 옵션인 경우가 많은데요. 타이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2개의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2개 다.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컵홀더의 사이즈도 꽤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텀블러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 안쪽에 스마트 키가 있는데요. 디자인이 변경이 되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키의 디자인은 포르쉐가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엠블럼 정도만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내연기관 환산으로 95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고출력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스티어링이 아래쪽에 달려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다이얼 모드 형식입니다. 아, 제가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방금 바꿨더니 이 에어 서스펜션이 내려가면서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약간 자동차가 아니라 놀이기구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신기합니다. 지금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세팅을 해뒀더니 좀 더 이 반응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 이게 화면에 보일진 모르겠지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이 반동이 다른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은 고출력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도 버킷형이 들어가는데요. 앉았을 때 뭔가 운전자를 포근하게 감싸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꽤 편안합니다. 편하네요. 오, 제가 이렇게 도어를 여니까 서스펜션이 쭉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럼 2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1열 시트를 제 운전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인데요. 승하차 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승하차 하는 게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1열에 버킷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이 90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넓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엄청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앉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약간의 쿠페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글라스 루프가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열 옵션으로는 컵홀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암레스트와 함께 터치식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2열은 통풍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열선까지만 있습니다. 대신 독립 공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은 포르쉐 코리아 1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코리아 에디션 타이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 K 에디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 단 50대만 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1억 1천만 원 이상이 비쌉니다. 일단 이 K 에디션의 가격을 따라서 국내에 50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은 리미티드 에디션인 만큼 이 차량을 소유했을 때 만족감이 극강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타이칸 K 에디션의 외장 컬러는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 뒤에 있는 이 차량은 루비 레드 메탈릭 컬러라고 합니다. 이 차량이 포르쉐에서 이 K 에디션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외장 컬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뭐랄까 약간 체리레드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K 에디션은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기본 라인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휠이 조금 다릅니다. K 에디션을 위해서 만든 더블 스포크에 이렇게 블랙 투톤 21인치 휠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휠 디자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감성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칸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비를 높여줄 수 있는 공력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이런 스포크가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K 에디션은 기본 라인과 또 다른 게 이 충전부 쪽에 타이칸이라고 이렇게 도장이 한 번 더 덧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포르쉐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K 에디션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K 에디션만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스포일러 위쪽에 보시면은 한국의 미를 형상화한 라인들이 이렇게 스포일러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와,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 예쁘다라는 느낌보다는 독특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국내에 단 50대만 판매가 되는 K 에디션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K 에디션의 실내는 현재 약간의 그레이 색상과 베이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 투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헤드레스트에 보통 이제 포르쉐 음각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K 에디션을 위해서 이 인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한글로 타이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쪽에 크러쉬 패드를 보시게 되면 약간의 음각들이 더해져 있는데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라인들을 본뜬 모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게 별거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기존 라인에 이렇게 디자인을 더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에 디지털 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K 에디션을 위해서 키 케이스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헤드레스트 음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칸, 인각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도 진짜 별거 아닐 수가 있지만 이 K 에디션을 소유했을 때 만족스러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새롭게 부분 변경이 된 포르쉐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더 뉴 타이칸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가격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인 기준으로 1억 2,990만 원이고요. 제 뒤에 있는 K 에디션 같은 경우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가격으로만 봤을 때에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과 동일하긴 하지만 늘어난 배터리와 함께 늘어난 주행거리, 또 높아진 출력들과 좀 더 빨라진 충전 속도 등등을 고려해 본다면은 실질적인 가격 인하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이런 차들은 실제로 타보면은 좀 더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